국자를 쥔 제 손이 김이 오르는 국솥 위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배식줄 맨 끝에 선 어떤 노인의 얼굴을 알아봤기 때문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를 봉제 공장에서 내보낸 반장 황기태였습니다. 제 이름은 조명자, 올해 75입니다. 이 동네 무료급식소에서 목요일마다 국을 뜨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앞치마를 두른 300번째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총무가 벽에 붙은 송을시 명단표에서 제 이름 옆에 붉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명자 여사님, 오늘이 300번째예요. 저는 연분홍 앞치마 끈을 등 뒤로 2번 조여매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커다란 국솥에는 물을 넣고 끓인 시래기국이 20그릇쯤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12시 20분을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급식소 배식 마감은 언제나 12시 40분입니다. 줄에는 아직 20명 남짓이 식당 벽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릇을 세어보지 않아도 뒷사람 국이 모자랄 것은 뻔했습니다. 저는 첫사람 그릇을 받아 국을 뜨다 말고 줄 맨 끝을 다시 보았습니다. 황기태는 회색 점퍼 지퍼를 목까지 끌어올리고 벽 쪽에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서 제가 기억하던 키보다 한 뼘은 더 줄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말할 때 턱을 조금 드는 버릇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턱짓 한 번에 제 이름이 해고 명단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저는 45이었고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봉제 공장 3라인에서 12년 동안 아이 잠바 소매만 박았습니다. 정리해고 명단이 나오던 날 반장은 재단대 옆에서 제 어깨를 2번 두드렸습니다. 명자 씨는 남편이 벌잖아. 그 한마디가 제 12년에 매겨진 값의 전부였습니다. 옆에서 밥을 푸던 영선이 굳어버린 제 얼굴을 곁눈으로 살폈습니다. 영선은 저보다 20살 아래인 이 급식소 후배 봉사자입니다. 여사님, 손이 왜 그렇게 떨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국자 손잡이를 영선 쪽으로 슬쩍 내밀었습니다. 영선은 밥통 뚜껑을 열면서 못 본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밥 퍼야 해서 안 돼요. 줄이 한 걸음 당겨지면서 그릇 부딪는 소리가 났습니다. 황기태와 저 사이에 이제 9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자를 국솥에 깊이 담그고 손잡이를 다시 고쳐 쥐었습니다. 국물이 식어서 표면에 노란 기름이 얇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름막을 국자 등으로 천천히 저어서 풀어놓았습니다. 6사람이 국을 받아 각자 자리로 흩어져 앉았습니다. 국솥 안에 남은 국은 이제 8그릇쯤밖에 없었습니다. 총무가 배식대 뒤에서 그릇수를 세다가 제 등 뒤로 소리쳤습니다. 국 모자라요. 반 국자씩만 뜨세요. 저는 솥에 물을 조금 부으면 어떻겠냐고 총무에게 물었습니다. 총무는 제 국자 자루를 붙잡으면서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싱거우면 여기 밥맛 없다고 다음 주에 안 오세요. 우리는 국 대신 밥을 한 주걱씩 더 얹어주기로 정했습니다. 영선이 밥주걱으로 밥을 꾹꾹 눌러서 한 주걱씩 더 담았습니다. 그 사이 3사람이 더 국을 받아 자리로 갔습니다. 이제 황기태가 제 배식대 바로 앞에 그릇을 들고 섰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자기 빈 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30년이 그 사람 눈에서 제 얼굴을 지워버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국자를 든 채로 3초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뒤에 선 영선이 짧게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앞사람들에게 준 것처럼 국을 반 국자만 떠서 부었습니다. 그러고는 국자를 솥에 다시 넣어 한 국자를 더 떠서 부었습니다. 국물이 넘쳐 제 손등에 튀었는데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황기태는 그 그릇을 2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들었습니다. 그릇을 받아드는 2손이 국물이 출렁일 만큼 떨렸습니다.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과 약지가 안쪽으로 딱 굽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압니다. 젊어서 프레스에 눌려 마디가 붙어버린 오른손이었습니다. 공장 사람들은 그 손을 그냥 반장손이라고 불렀습니다. 황기태는 창가 구석 자리로 가서 문 쪽에 등을 보이고 앉았습니다. 마디가 붙은 손으로 숟가락을 제대로 쥐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다음 사람 그릇을 받아 국을 떴습니다. 그때가 12시 35분이었습니다. 국은 2그릇 남았고 뒤늦게 온 3사람이 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점심 몫으로 떠두었던 그릇을 배식대 위에 올렸습니다. 총무가 여사님 점심은 남겨두라며 손을 크게 저었습니다. 저는 그 그릇에 국을 남은 2사람 그릇에 나눠 부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그릇을 받아 자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벽시계가 마침내 12시 40분을 가리켰습니다. 영선이 배식대 스테인리스 판을 젖은 행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7사람이 남아 아직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황기태는 그 가운데서 밥을 아직 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 그릇에 물을 반쯤 받아들고 창가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맞은편 의자를 소리 나지 않게 빼고 앉았습니다. 황기태가 숟가락을 든 차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물그릇을 그 사람 앞으로 조금 밀어 놓았습니다. 목매실까봐 가져왔어요. 그는 고맙다고 말하고 다시 숟가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는 젖은 앞치마 자락을 무릎 위로 펴서 반듯하게 눌렀습니다. 쌈 라인 조명자입니다. 숟가락이 국그릇 안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황기태는 숟가락을 놓고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릇을 밀어놓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그 그릇 가장자리를 손가락 2개로 붙잡았습니다. 밥은 다 드시고 가세요. 그는 엉거주춤 다시 앉았습니다. 옆 식탁에서 누가 국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 황기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명단은 내가 만든 게 아니오. 저는 식탁만 내려다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른손 마디로 식탁 모서리를 꾹 눌렀습니다. 위에서 5사람을 줄이라고 내려왔소. 그런데 이름은 내가 골라야 했소. 남편 있는 사람부터 적었소. 그게 덜 미안할 줄 알았소. 저는 손톱이 하얘지도록 앞치마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해 겨울에 몸이 상해 이를 놓았습니다. 황기태의 어깨가 눈에 띄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뒤로 10년 동안 남의 집 일을 다녔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터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도 2년 뒤에 그 공장에서 잘렸소.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내려놓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30년이나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은 제 밥상에 국 한 그릇 올려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 앞에 놓인 것은 식은 국 반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 국솥으로 갔습니다. 솥 바닥에 무와 시래기 건더기가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국자로 긁어 모아 그 사람 그릇에 부어 주었습니다. 그는 그 그릇을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비웠습니다. 저는 식탁마다 놓인 빈 그릇을 포개 들고 뒷마당 수도가로 나갔습니다. 황기태가 조금 뒤에 자기 빈 그릇을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뒷마당에는 파란 고무 대야와 낮은 수도꼭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11월 수돗물은 손끝이 아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는 점퍼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고 대야에 손을 넣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 한 짝을 집어 그 사람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받지 않고 맨손으로 그릇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벌개진 손가락 사이로 찬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가 헹군 그릇을 받아 채반에 하나씩 엎어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릇 28개를 그렇게 나란히 서서 씻었습니다. 총무가 다음 주 봉사 명단표를 들고 뒷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목요일 칸에는 빈줄이 2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침에 닫고 총무가 내민 펜을 받았습니다. 저는 펜 뚜껑을 열면서 황기태에게 물었습니다. 목요일 10시에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는 굽은 손가락을 폈다가 다시 오므려 보였습니다. 그릇 닦는 건 아직